내가 4시간을 강의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은 6시간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1.5배의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이런 것까지를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2배의 시간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방황을 해요. 강의 듣는데 4시간, 게다가 복습하는데 8시간이 걸리면 도대체 이게 말이냐 뭐냐 라고 방황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 정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채워놔야 회계가 극복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된 채로 계속 강의만 쭉쭉 따라가잖아요. 완전히 휘발돼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럼 나중에 갔을 때 나 2달 동안 뭐 한 거지? 자, 다시 시작하자. 그럼 또 다시 80시간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복습 시간을 1.5배수 혹은 문제풀이까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라든지 매일회계까지를 장착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2배의 시간을 들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정사실화 시키시고 개중에 가면서 제가 이 단어는 어렵습니다라고 미리 꼽아드리는 단어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생초보라면 다시 강의를 집에 가서 들으세요.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전제로 가셔야 될 게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강의를 막 열심히 듣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정말 단언컨대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맹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해는 시켜드려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어렵고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엉덩이 떠서 여기에 나가는 순간부터 20%씩 까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 다시 복습을 하실 때 뭔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갑자기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강의를 열어놓고 그 부분만 다시 복습을 따서 강의를 듣는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전제로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될 게 강의를 듣고 있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왠지 공부하기 싫으면 엔터테인을 하시는 이 선생님의 강의를 자꾸 틀어서 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적어도 공부하는 것처럼 앉아있으니까 뭔가 공부한 것 같고 즐거워.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결국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식은땀 흘려가면서 내가 도대체 바본가?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나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데? 라는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 쓴 고통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모르는 것들을 채워가실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고통의 길을 제가 그래도 앞서 경험했던 선배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봐왔던 어떻게 보면 뭐 닥터 같은 그런 위치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회계가 쉽게 장착될 거다라고 하는 건 사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습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려운 단원의 경우는 집에 가서 강의를 다시 청해 들어가면서까지 복습을 충실하게 해오셔야 하고 문제를 계속 푸셔야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내 입에 척척 들러붙게끔 단어들을 빨리빨리 내 것으로 체화시켜야만 이러한 이론들이 전부 다 장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전제는 국어형 한국사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절대적으로 놓고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적어요. 그래서 분명히 극복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주문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지켜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